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26일 날 방송을 해드렸던 게 있죠. 영주권 자녀, 국내 출생한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쉽게 좀 부여해주는 그 국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를 하게 돼서요.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. 이와 관련돼서 26일 또 당일 이 법무부에서도 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. 온라인 공청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된 뉴스를 좀 리뷰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온라인 공청회는요, 이 뉴스를 보니까 뭐 여러 뉴스가 또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법무부 공청회가 이 찬성하는 쪽의 패널들, 그 쪽만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고,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일고 있습니다. 이 온라인 공청회니까요. 그래서 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상으로 한 8만여 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그 공청회에 참여를 했다,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찬성 쪽보다는 이 반대의 댓글, 그런 것만 해서 한 2,100여 개 이상이 달렸는데,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는 그런 반대 의견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이 찬성하는 그런 패널들만 쭉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다. 그래서 뭐 답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네 하고 대답만 하라, 뭐 이런 식의 공청회였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일고 있었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그런가요? 이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. 어제 27일 보니까요, 이 국민청원에 한 27만 명이 또 그새 한 7만 명 이상이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인원이 27만 명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. 근데 뭐 상황이 좀 그렇다는 거고요. 근데 저는 이 법무부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도 좀 들어보고,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참고하고,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그래서 법무부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, 이 국민과의 소통, 그리고 협치, 어떤 이런 대통합, 이런 거를 많이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데요.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이 토론에서도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. 이미 모든 게 다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 목소리, 막 그런 것 때문에 이 국민적 또 악감정이 더 생겨서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루 사이에 이 8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또 국민청원에 반대한다라는 근데 이제 서명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, 그러니까 영주 자격자의 이 자녀, 그 국내 출생한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쉽게 부여해주자라고 하는 이런 국적법, 그거에 대해서,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, 이거는 뭐 찬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,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하게 됐던 거는, 이 조선일보죠. 조선일보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내 영주자의 자녀 95%가 이 중국 국적자이다. 근데 그 중국 국적자가 대부분 뭐 거의 다 화교의 이 자녀이다,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영주 자격자가 10만 명 가까이가 이 중국 동포들인데, 그러면은 이들이 다 화교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반문을 좀 제가 제기를 한 것이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조선일보가 또 꼼꼼히 다 따져봤습니다. 한 3,900명 정도 된다 그러죠. 이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
한 3,900명 정도가 되는데, 거기에 3,700명이 중국 국적 아이라는 거죠. 근데 대부분 내가 볼 때는 중국 동포, 그러니까 조선족 동포들의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80~90% 차지할 거다,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. 한국 뭐 어린이집서부터 한국 유치원, 그리고 또 한국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, 이미 부모들은 중국 국적자이지만은 이 자녀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한국인으로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꾸 이렇게 반대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보다는 중국 국적자에게, 이 95%가 된 중국 국적자에게 이렇게 한국 국적을 막 주어서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참 황당무계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이렇게 반대 입장을 펼치는 사람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이런 인식하에 어쨌든 거기에 반대 아닌 반대 논리를 펼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거기에 이제 앞장서고 있는 게 이 조선일보이고요.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정말 100년 정도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입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벌써 일제시대 때는 민족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창간된 신문이었고요.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 중국 국적자라고 이 조선족 동포들을 화교로 단정지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는 결국은 민족을 버리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는 거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중국 정부는 어쨌든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한족이든 뭐 조선족이든 뭐 각 56개 소수 민족이잖아요. 그때는 이 화교라는 개념이 이 한족 중심의 개념이었지만은 이제는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이 해외에 나가 있어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국적자로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, 이런 거를 다 이제 화교의 범주로 놓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용의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. 어떤 면에서는 참 중국으로부터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. 뭐 대한민국은 뭐 1999년도에 뭐 재해동포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지만은 여전히 이 국가별로 이 동포들을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뭐 누구는 재외동포, 누구는 방문취업제, 누구는 뭐 C38, 뭐 당군 세로제, 뭐 이렇게 이런 차별을 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동포들을 이렇게 가리가리 분열을 시켜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 이 중국 동포분들은 체류 자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큰 차별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참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런 와중에 이렇게 또 국적법 개정 법률안 논란에 있어서 이 중국 동포들을 화교로 밀어붙이고, 그러니까 중국이 국적자이니까 무조건 싫다는 식으로, 그러니까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. 그래서 제가 26일 날 좀 언론과 또 국민청원 그런 내용들을 좀 세세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방송을 보시고요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아주 치열한 이렇게 논쟁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제가 이 방송 중에 이런 요청을 드렸습니다. 한국에서 이 자녀를 교육하고 계시는 중국 동포분들 중에 좀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,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달라,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면은
이 중국 동포의 자녀이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, 국내에서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부모님들이 한국에 오래 있으니까요. 한국에 와서 이제는 뭐 초등학교라든가 뭐 중학교에 이렇게 입학해서 다니는 자녀들이 있죠. 그래서 이들도 한국 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식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글로 써서 저한테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, 아니면 댓글로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걸 알려주면 좋겠다, 뭐 이렇게 좀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. 마침 한 분이 그와 관련된 그 내용을 저에게 댓글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. 이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유치원 다녔는데 5살 때인가 한국 국가 배우고 지금 9살 초딩인데 태권도 가면은 맨날 한국에 충성한다고 하고 말투도 한국 말투입니다. 난 비록 중국 조선족이지만은 얘는 이미 한국 사람이 돼 있더군요. 이게 무슨 모순이 되는 건지요. 정치병 걸려서 편가르기나 하고 왜 나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좋아하면 안 되나요?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이럴 때마다 마음이 없어지는군요 하는 이런 심정을 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또 한 198개 정도 이렇게 주렁주렁 또 댓글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습니다. 네, 김은하 씨가 달아놓은 댓글입니다.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용필 편집자님 안녕하세요. 저도 중국 동포입니다.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12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. 저한테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 한 명이 있습니다. 제 딸이 어릴 때 중국에서 어린이집을 다닐 때도 한글을 제일 먼저 배웠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한글과 한문을 동시에 배웠습니다.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.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글을 배워야 합니다. 처음에는 애가 혹시 학교 교과목에 따라가지 못할까봐 많이 걱정을 하였습니다. 그러나 생각보다 그 반대였어요. 이 따님이 학교 교과목에 잘 맞춰 따라 배우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알아듣고 친구들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제가 앞에서 걱정한 것은 어찌 보면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다른 부모도 저와 같은 처지였으면 저와 같은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. 같은 동포라서 그런지 애들끼리는 금방 친해지고 다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. 그래서 이런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피는 물보다 진하다. 제가 딸내미를 한국에서 공부하게 한 것에 대해서 잘 하였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한국에서 당연히 한글을 배워야 합니다. 그러나 저희는 동포로서 또 당연히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. 저희도 조선의 후손으로서 할아버지 고향에 와서 또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. 할아버지의 고향인지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도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.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또 한 명인 중국 동포입니다. 제가 틀린 길도 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김은하 씨 이렇게 댓글로 보내주셨는데 참 뭐 겸손하게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. 뭐 이 글 내용을 보니까 김은하 씨 아마 부부가 한국에 와서 생활한 지가 한 12년 됐고 그리고 딸 하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린이집까지 마쳤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한국에 왔다는 거죠.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니까 아마 작년쯤에 한 1년 전에 한국에 온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동포분들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을 좀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어른들이 생각을 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
이번에 국적법 개정 법률안 이것도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측면에서요, 우리 동포분들이 정말 국내에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느끼는 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 뉴스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동포세계 시민대표 편집장 김영숙이었습니다.